그래, 나도 갓생 한번 좀 살아보자. 새벽 6시 주 5회 운동을 좀 했습니다.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나름 의사거든요. 이 통증의 양상이 옆구리만 계속 아픈 거예요. 피부과 친구가 저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야, 이거 야.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요즘 예민해졌다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처방을 이분께 내렸습니다. 예, 저는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오진승입니다. 요즘 쉬는 게 뭔가 좀 불안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데 좀 나만 멈춰 있고 좀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평상시에 아니 그래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SNS를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거에만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특이한 게 남들이 좀 멋진 옷을 입고 다니시거나 외제차를 타거나 혹은 좋은 호텔에 이렇게 놀러 간 사진을 올리면 큰 자극을 받지는 않는데 제가 이 SNS에 크게 자극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좀 맛있는 음식 사진. 그게 올라오면 좀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보다 뭔가 열심히 사는 분들 SNS를 보면 자극을 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제 SNS 알고리즘에는 좀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모습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사실 제 SNS에 열심히 사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제가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도 갓생 한번 좀 살아보자. 이 갓생이라는 게 좀 열심히 살자라는 게 이제 요즘 용어인데 일단 제가 평소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운동을 해요. 근데 갓생 살려고 하니까 이 2번 운동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주 2회는 아니야. 주 5회 하자.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6시 주 5회 운동을 좀 했습니다. 운동하고 나니까 7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출근도 좀 빨리 하게 돼요. 평상시보다 한 2시간 일찍 출근하고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딱 오운완 이런 거 또 올리고 제가 2, 3주를 그렇게 이제 새벽 6시 주 5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기분도 좋았지만 일단은 이상하게 옆구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뭐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약간 좀 자랑스러웠거든요, 스스로가. 평상시 운동했을 때 근육통에 비해서 확실히 근육통이 심했거든요. 근데 진짜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진짜 뿌듯했어요.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살살 운동을 했어. 진작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것만 넘기면 진짜 몸짱이 돼서 바디 프로필도 찍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통증은 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나름 의사거든요. 이 통증의 양상이 좀 독특해요. 근육통이라기보단 화끈거리고 좀 약간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제가 운동을 했는데 옆구리 운동만 주 5회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전신 운동을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옆구리만 계속 아픈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아픈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피부과 친구를 만났는데 피부과 친구가 저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이거 대상포진이야. 정말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통증이었고 피부과 친구가 이제 바로 자기 병원 오라 그런 다음에 항바이러스 약물과 마약성 진통제까지 이제 복용하면서 주 3회 주 5회 운동이 이제 종료되고 한 달간 강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푹 쉬었고요. 12시가 되면 무조건 자고 친구들과 이렇게 술자리를 하다가도 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원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분위기도 깨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좀 많이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덜 괴롭고 머리도 좀 맑아졌고요. 제 면역력도 확실히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게 뭐 부족함도 문제지만 지나침도 좀 병이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요즘 20대, 30대 직장인분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뭐 집중력이 부족해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선생님 저 혹시 ADHD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ADHD가 아닌 분들이 제법 돼요. 사실은 이제 ADHD 증상 중에 이제 시간 준수가 어렵고 주변에서 뭐 게으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동기들이나 상사한테도 좀 인정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선생님 예전에는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하면 100%를 쏟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일이 많아지니까 집중이 전만큼 안 돼요. 어떡하죠? 이런 걸로 오시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이 한 가지 있으면 거기에 100을 쏟지만, 예를 들어 일이 5개가 됐다. 그럼 그 100을 5개에 나눠줘야 되니까 한 가지 일에 20가지밖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내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하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줄이고 결국 혹시 내가 ADHD 아닌가 이렇게 의심까지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환자분이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걱정되셔서 지금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력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중력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문제로도 이어져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요즘 예민해졌다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뭐 하루 중에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뭐 이유 없이 우울하고, 좀 불안하다, 초조하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이 과연 뭐가 부족한 걸까요? 평정심? 뭐 인격? 아니, 바로 잠이 부족한 건데요. 하루 24시간은 좀 정해져 있고 일이나 공부 외에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결국 줄일 수 있는 건 잠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줄이고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십니다. 뭐 잠은 그렇게 이제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하거나 등교를 하니까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고 밤에 누워도 괜히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진료실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진료할 때마다 환자분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잠 잘 주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집중도 안 되고요, 선생님.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저 치매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여쭤보면 요즘 들어서 현관 비밀번호, 뭐 이메일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로그인도 여러 번 실패하고 원래 하던 업무에도 좀 실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뭔가 웅성웅성거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은 퇴근 후에 아이와 함께 또 시간 보내시고 또 밀린 집안일 하고 나니까 그 남는 시간에 뭔가 뭐 자기 개발도 하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뭔가 밤늦게까지 하시느라 매일 새벽 2, 3시에 좀 잠들고 또 뭐 회사 가야 되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뭐 1년 이상 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치매가 아니라 우리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성인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으로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심혈관 질환, 비만, 사망률, 낙상, 근무 중 부상 위험도가 전부 증가했습니다. 권장 수면 시간 1시간만 짧아져도 심혈관 질환 몇 퍼센트나 증가할까요? 11% 증가하고 당뇨병도 9%나 증가합니다. 1시간만 부족해도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40대 남성 직장인 한 분이 오셨는데 밤마다 피곤과 싸우면서 자기 개발서를 읽고 새벽에 운동을 나가고 심지어 주말에는 또 영어 회화 스터디까지 다니신 분인데요. 점점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멍하고
뭔가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뭔가 커지셨다고 좀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한번 일상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억울을 넘어서 뭔가 화가 난 표정으로 본인의 일주일을 막 설명하셨거든요. 선생님, 저 루틴 있어요. 평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하고 8시까지 회사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서 9시까지 자격증 공부하고 또 11시까지 자기계발서 읽고 일기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이분 뭐 루틴은 있는데 이 쉬는 루틴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말 알찬 루틴 안에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쉴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 루틴은 있는데 좀 회복 루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처방을 이분께 내렸습니다. 몇 주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일찍 주무세요. 운동도 스터디도 한 몇 주만 한번 멈춰보세요. 그랬더니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쉬면 선생님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계속 불안해 하셔가지고 딱 2주만 한번 해보시자. 되게 거창한 처방은 아니고 속는 셈 치고 제 처방을 한번 따라 보셔라. 2주만 2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쉬면 더 불안해지는 경험들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이 좀 불안해지는 경험들.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 말을 따라 주셨어요. 그 환자분이 정확히 이제 3번째 제 진료실에 오셔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굉장히 생산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잠을 잘 자니까 오히려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요. 이분은 그 이후에 업무 효율, 집중력, 뭐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좋아졌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야, 밤을 새면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른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잠을 줄이고 일을 해라. 이게 막 세계적인 기업, 글로벌 대기업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 밤을 새가며 열심히 일했다는 인터뷰하는 영상이나 밤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좀 SNS로 공유한 지인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갓생이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그 전에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을 했고요. 훨씬 전에는 사당 오락이라는 4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는 말도 유행했습니다. 사실 정신과 전문의인 저도 그런 말에 솔깃했죠. 근데 그런 제가 갓생을 살다가 어떻게 됐나요? 대상포진에 걸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장을 위한 전략은 짜지만 회복을 위한 전략은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회복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회복 전략이 곧 성장 전략이다 생각이 듭니다.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사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재부팅 중인 상태인데 사실 우리는 그걸 많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뇌는 스마트폰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능이 나와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재부팅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수면이 바로 그 재부팅이라고 생각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재처리해요. 비렘 수면에서는 기억 저장, 렘 수면에서는 기억 재조합, 창의적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생산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자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정말 많은 환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발견한 점이 있는데 이 쉬는 시간을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상태 혹은 과제를 회피하는 뭔가 시간 혹은 남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쉬는 것을 부끄럽고 뭔가 떳떳하지 않는 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리고 제 뇌는 쉬는 동안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지친 신체를 복구하고 맑은 정신을 회복하고 또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마치면서 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는데 뭔가 우리
열심히 살아야지 대신 좀 열심히 쉬어야지라는 말을 좀 자주자주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저 자신한테도 약간 체면 걸듯이 의식적으로 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것은 좀 잘못한 게 아니고 휴식은 전략적인 성장이고 잘 쉬는 사람만이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좀 스스로에게나 혹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조금 더 쉬어도 괜찮아. 조금 더 쉬어도 괜찮아. 그 한 문장이 뭔가 여러분의 더 큰 성장을 불러오는 뭔가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